자, 2022년 하반기 금융 분야 취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업대장 박명입니다. 자, 금융공기업 가서 카톡에 자랑하고 싶다가 타이틀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카톡에 내가 금융공기업 갔다고 자랑하면서 나의 어떤 프로필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좀 집중해 보시면 정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은행이라고 하는 곳과 금융공기업을 같이 좀 묶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크게는 은행은 일단은 본원적인 비즈니스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와 경쟁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테크놀로지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냥 본원적인 비즈니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종합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금융을 선도해 나가겠다. 근데 개인 맞춤형을 하려면 마이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 마이 데이터를 어, 통해서 그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행원들이 필요하니까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능력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행원들에게 필요한 데이터 분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가공하거나 또는 새롭게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상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고객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가공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분석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행원들이. 자, 그다음에 양손잡이형 인재를 선호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본원적인 비즈니스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넘어서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일종의 마케팅과 영업에 대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학습력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변화에 잘 맞춰 나아갈 수 있는 행원으로서의 자질, 이런 것들을 어, 시중은행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자, 우리는 이 포인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나의 경쟁력과 나의 강점에 대해서 어필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한 얘기가 뭐예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고, 물론 그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거는 나만 가지고 있는 영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학습력과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역량과 영업력과 그다음에 비즈와 테크놀로지를 같이 겸할 수 있는 인재라는 점을 잘 어필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은행에 가고자 한다면 대부분 다 서비스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그게? 내가 과연 그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사람을 보일까요? 네.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금융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쪽이 금융공기업이나 은행에 취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금융산업 전망과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 그 농협 관련된 영상에서도 한번 이걸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돼서 IBK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기소개서에 우리 미래의 고객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고객의 특성이나 고객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들을 행원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보면 빅데이터나 플랫폼 이코노미를 활성화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성화해서 그들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와 마케팅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격화입니다. 그리고 금융업권의 어떤 점유율의 마켓 쉐어가 되게 심화될 예정이니까 그런 어떤 경쟁에 대한 어떤 심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언가 어떤 자산 분야라든지 기업 금융이라든지 뭔가 좀 하나 특별한 은행의 대표적인 영역이 좀 중요해지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IT나 이런 디지털 쪽에서는 최근에는 대부분 AI,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처럼 뭔가 DB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어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역량을 가진 친구들이라든지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이 세 가지의 좀 신기술에 대한 경험과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구현 경험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RPA라고 해서 은행에서 요즘에는 로봇 자동화 어떤 뭐 프로세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자동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서
좀 더 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들이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PA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내가 개발 경험을 갖고 있으면 IT 쪽에서는 좀 매력적인 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기후 변화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도 IBK에서도 이번에 뭐 IBK의 뭐 6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본인의 강점을 제시하시오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ESG와 관련된 이슈들도 항상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비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이자 이익 물론 지금은 예대 마진 자체가 좀 높아졌지만 지금 은행의 어떤 그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예대 마진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자 이익도 괜찮은데 그 외에 비이자 이익 금리가 낮아질 때에 대한 상황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비이자 이익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어떤 부분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 비이자 이익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영업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행운의 관점에서. 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좀 중형사들의 IB 시장 진출. 그러니까 해외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증권사회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에 대한 선호도 높죠. 그래서 해외 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 IB 시장의 어떤 확대를 하기 위해서도 그런 언어에 대한 능력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MZ세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증권사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뭐 고객의 어떤 요구 사항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이렇게 금융 환경의 변화까지도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해야만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은행에 대한 대비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은행은 이제 다양한 어떤 금융 서비스의 요구사항이 증가되고 있고 디지털 역량이 필요하고 영업력이 좀 중요한 어,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투자 경험 같은 것들이라든지 해외 사업에 대한 확대로 인한 어학 능력 같은 것들을 좀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증권사는 투자 경험, 보험사는 영업 관리니까 약간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경우가 강하고요. 뭐 계리 쪽이 아닌 이상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역량들이 요구되는데 본원적인 비즈니스를 강화할 수 있는 영업력과 그다음에 고객 관리 능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같이 겸비하고 있는 인재. 그렇죠. 우리 예전에만 하더라도 금융 3종은 기본이지 이렇게 했지만 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먼저 줘야 되는지 좀 잘 설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금융권 채용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전반적으로는 뭐 지구치 능력의 시험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필기에 대한 준비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PT 면접이라든지 세일즈 면접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것은 은행의 기본적인 어떤 면접 방식이었기 때문에 뭐 은행 준비한다고 하면 PT 면접하고 세일즈 면접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자, 그래서 뭐 PT 면접과 세일즈 면접은 뭐 각각 이전처럼 진행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9인 1조로 해서 지정 상품에 대한 세일즈를 하거나 아니면 발표는 사전 과제로 부여해서 PT를 5분 정도 하는 정도의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상황에 따라 좀 바뀔 수도 있고 뭐 요구하는 내용의 인재 유형에 따라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PT와 그다음에 일반적인 세일즈에 대한 부분들은 행원에게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은행에서 이제 그 전 부분에 공통된 우대 자격증 같은 거 한번 살펴볼까요? 은행의 우대 자격증 같은 것들 뭐가 있을까? 그래서 변액, 뭐 생보, 뭐 손해보험, 뭐 제3보험 대리점 등등 다양한 어떤 자격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융 3종, 증투사, 파생, 뭐 펀드와 관련된 자격증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간평사, 공인회계사, AICPA, 노무사, 변리사 같은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가점이 되겠죠. 근데 이런 가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영상 안 보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이게 없다. 자, 근데 이제 부분별로 보게 되면 신분사,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여신 심사역, 뭐 FRM 같은 이런 리스크에 대한 역량, 신용 분석에 대한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고 WM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산 운용사라든지 AFPK 같은 것들. 그다음에 IT는 이렇게 CIS, CISSP 이렇게 시스코 계열의 자격증들과
SQL이나 SQLP 같은 데이터 관련된 자격증들, 그러니까 보안과 DB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도 비슷하고요. 자, IB 쪽에서는 이제 신분사, 또 여기도 신분사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신 심사, 뭐 신용 분석사 나오고요. 위험 분석사 나오고, CFA는 뭐 있으면 좋은 건데 없어도 그냥 넘어가고요. 또 리스크 쪽에서 보니까 신분사, 투자자산 운용사. 저희 공통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좀 취득하기 그래도 좀 수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 크게 두 가지를 뽑아 본다면 신용 분석사와 투자자산 운용사 이렇게 두 가지가 리스크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WM이나 기업은행 기업금융 쪽에서도 요구가 되고 있는 역량이다. 즉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최근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좀 많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FRM 따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FRM을 따는 게 어렵다면 신용분석사라든지 그다음에 투자자산 운용사 같은 것들을 취득하시는 게 여기저기 분야에 걸쳤을 때 가장 효과적인 자격증 취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신분사와 투자자산 운용사 같은 자격증들을 취득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다음에 일반적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비슷하게 자격증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일반 상식 그다음에 경제 금융 직무 역량별로 해서 필기 시험을 본다는 점, 면접은 또 PT하고 세일즈 면접이나 토론 면접 같은 것들을 본다는 점. 나중에 이제 면접에 대한 부분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들도 기업은행은 좀 까다롭게 평가하는 형태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자기소개서 항목도 어렵지만 쓸 때부터 좀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금융 영업 90문항, 그다음에 디지털 뭐 90문항,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 전문 80문항, 글로벌 80문항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관련된 걸 보고 있고 고졸 인재의 경우에도 금융 영업 90문항에서 직기초하고 직무수행 관련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상식과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스터디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나중에도 시간 되면 필기 전형에 대한 대비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자격증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는 점과 그 다음에 금융 채용 박람회 최근에는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채용 박람회 같은 데 이제 나갔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자격증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용 분석사라든지 투자산 운용사 두 개를 취득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늘 드려왔고요. 그다음에 농협 같은 경우에도 금융 관련된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면 당연히 우대되겠죠. 그리고 인적성에 대한 평가는 325문항으로 45분 정도 인적성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직무 능력 평가라고 해서 NCS와 농협에 관련된 이런 어떤 사업과 이해도를 물어보는 그다음에 직무 상식은 공통적으로는 디지털하고 농업 농촌 관련된 상식과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용어, 그다음에 데이터와 관련된 분야들을 보고요. 논술 평가로 해서 약술과 논술형으로 해서 2개 정도 물어본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까다롭죠. 네, 까다로우니까 다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면접도 지금 집단 면접, 토의 면접, 심층 면접, PT 면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면접들을 보고 있다. 자, 그다음에 금융공기업도 같이 볼까요? A매치, B매치도 있는데 A매치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은행, 금융감독, 코스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거래소, 외근보험공사, B매치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투자, 그다음에 무역보험공사, 서울신용, 뭐 서울보증 이렇게 나눴는데 이것은 그냥 임의로 나눈 것일 뿐이지 뭐 굳이 이것이 어떤 수준별로 구분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 어렵죠. 다 그리고 가고 싶고 기술보증기금 저는 엄청 추천하는데 이런 데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4,600만 원 받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공기관들도 보게 되면 한국은행은 물론 이제 공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보면은 전공학술 300점에서 분석형, 서술형, 논문형, 논술 100점으로 해서 경제, 금융, 인문학 관련된 분야로 해서
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금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시, 거시, 계량, 화폐금융, 경제, 국제경제학 등등, 경영은 인사, 재무, 마케팅, MIS, 회계학, 경영전략, 계량 경영학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고, 뭐 이런 경시대회 수상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뭐 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만 우대가 된다. 자, 면접은 집단 면접과 심층 면접으로 나눠서 보고 2차 집행 간부 면접으로 해서 면접도 따로 보고 있네요. 그다음에 금융감독원과 이런 데들은 비슷합니다. 영역이나 필기에 대한 영역은 좀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수출입은행은 논술 시험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사 좀 가점 주는 정도가 좀 추가적이고, 제휴가 있으면 우대되고, EDCF 같은 이런 어떤 인턴 하면 도움은 되지만 가점은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해외 경험 쌓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논술, 그쵸? 전공, NCS 필기로 또 진행하면서 논술 같은 거는 시험이 좀 어렵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금융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문을 읽고 논하시 이런 수준인데,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논술은 그 논술의 구조와 더불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용어나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거를 마련하고 설득력 있게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향후에 또 논술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사 문제 정보와 관련된 직기초와 그 다음에 회계, 뭐 경영 경제 관련된 분야들 중에서 시험을 본 형태는 거의 대부분 동일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런 것들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중간에 여러분들이 멈추셔서 좀 보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 예탁결제원 같은 경우에도 논술은 일반 시사 주제 및 자본시장 관련된 주제로 나오고, 자, 직기초는 의사 소리 문제 조직 이해. 그래서 직기초가 상대적으로 전공 필기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난이도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점차가 크지 않는데, 주로 전공에서 점 차이가 나서 필기에서 많이 좀 떨어지게 되는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른 타 공공기관에서 인턴 3개월만 해도 서류에서 4점 정도 추가해 준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요. 다른 타 기관이어도 됩니다. 꼭 예탁결제원과 관련된 곳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같은 것들도 우리가 많이들 지원하는 곳이고, 여기도 논술, 네, 여기는 뭐 서류부터 약수령으로 쓰라고 할 정도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기업인데 그래도 우리가 가야죠.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자격증 가점은 뭐 한국사나 전문 자격증, 신보 청년 인턴, 뭐 중소기업 경력자도 서류에서 가점을 주는 것들도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논술 평가를 본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냥 7과목 이상 들으면은 다 지원 가능하죠. 여기는 이공계이지만 경영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경영학이지만 기술적인 지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융합형 인재들을 선호한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다음과 같이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다음에 서민금융진흥원, 요즘에 좀 역할이 좀 많이 증대되고 있죠. 여기도 지금 다양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채용하고 있는데, 자, 의사 수리 문제 해결, 그다음에 경영 경제 법학 중에서 택일하는 방식으로 30문항 정도 시험을 보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뭐 대표적인 금융 공기업이나 은행에 대한 채용 공고와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건 뭐다? 첫 번째, 은행에 준비할 때 신용분석사하고 투자자산 운용사, 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신용과 관련돼서는 주로 이제 금융공기업에서도 신용과 관련된 자격증에 가점을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사겸사 준비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데이터 분석 능력, 학습력, 그다음에 영업력, 이 세 가지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금융 공기업의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필기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많이 준비하려고 하겠지만, 필기 시험뿐만이 아니라 면접에 대한 부분도 되게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들도 여기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금융공기업에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뭐 내용은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 필요한 내용들만 잘 체크해서 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금융공기업, 뭐 에너지 발전, 뭐 그다음에 SOC, 보건복지 계열별로 쭉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릴 예정인데 항상 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셔서 필요한 내용들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필요한 내용들 무조건 올려놓을 거니까 면접이든 자기소개서든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취업을 준비하시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취업대장 박영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